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 모으는 과정도 솔직히 힘든데 빚 갚는 과정은 생각하기도 싫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돈 모으는 힘들죠, 여러분. 돈 모아본 사람도 아시겠지만 일단 돈 모으려면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모으려면 일단 소득이 많아야 돼요. 가장 유리한 게 수입이 많으면 돼. 근데 문제는 일반 사람들, 일반 서민들은 이 수입이라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물론 몸을 갈아서 일한다면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또 다칠 수 있고 문제점도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 늘리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소득만에 못 늘린다면 보통 절대 다수 서민들이 해당합니다. 맞죠? 예. 내가 소득이 많지 않은 상황이면 적게 쓰면 돼. 예. 그러니까 많이 벌거나 적게 쓰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둘 다 못해.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많이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야 이게. 이해되시죠? 왜 지금 서민들이 왜 지금 궁박한 상황이 걸렸고 왜 답이 없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냐? 어, 자기 버는 그 이상은 돈을 썼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경기가 좋았을 때는 자기가 버는 만큼 돈을 써도 어차피 일할 때 많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일할 때도 많이 없고 돈 나갈 일은 많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돈은 없어. 그래서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일반 서민이 돈 모으는 거 진짜 힘듭니다. 왜냐? 서민들은 버는 돈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직장인입니다. 직장을 다니긴 하는데 그렇게는 많이 못 벌어요. 적게 버는 거 알지만 그렇다고 막 정말 떵떵거릴 정도로 버는 사람 없습니다. 일단 서민들 절대 다수는 중소기업 다닙니다. 중소기업 월급 뻔하죠. 보통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직급이 높지 않은 이상은 요뭐 4천 이상 받기 많이 힘듭니다. 보통은 한 3천 초중반대 그 정도예요. 여자분들은 3천 넘겨서 받는 거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면 한 250 정도? 220에서 한 250? 아마 이 정도 사이의 돈을 많이 받을 거예요. 사실 이게 엄청 적은 돈 아니야. 근데 내가 뭔가 좀 멋부린다고 사치분이나 돈 써버리면 남는 게 없는 돈이에요. 그럼 어떡하냐? 돈을 모으려면 좀 아껴 써야 됩니다. 적게 써야 돼. 여행 같은 거 좀 몰라야 되고 사치 적게 부려야 됩니다. 그래서 좀 짠돌이가 돼야 됩니다. 짠돌이. 여행 같은 거 좀 모르고 살고 커피 같은 거 좀 덜 사 먹고 배달 음식 웬만하면 적게 시켜 먹고 차는 나중에 사고 그냥 뚜벅이를 지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 한국 사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무시받으니까 꼽주니까. 예. 근데 어쩔 수 없어. 이만 서민이 돈을 모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돈 모으는 힘들어 여러분. 저도 돈을 모아봤지만 일단 돈을 모으려고 하면 일단 내한테 뭔가 이제 투자할 수가 없어. 보통 꾸미는데 돈 들어가고 뭐 사는 돈 들어가잖아. 근데 그런 것도 안 해야 돼요. 그래야 돈이 모여. 근데 그렇게 살면 좀 남들한테 인정받기 힘들죠. 뭐 남자 입장에서 뭐 소개팅 같은 데 가더라도 여자한테 어필하기 힘들지. 근데 어쩔 수 없어. 돈을 모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 돈 모으는 거 얼마나 이제 힘드냐면요. 지금 돈을 모은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지금 달에 100만 이상 넘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예. 근데 전 달에 한 100만 원 넣어야 어느 정도 이제 미래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달에 50도 넘게 버거운 사람들 많을 거예요. 돈 모으는 거 힘든데 빚 갚는 건 더 힘들죠. 훨씬 힘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1억 돈 모으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1억 빚 갚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1억 빚 갚는 게 1억 빚 갚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 이자가 다르거든요. 금리가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은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행 가보면 사실 이자 보면 좀 한숨 나와요. 생각보다 낮아가지고. 지금 저도 은행 예적금 하고 있지만 지금 이금융권도 3% 넘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이금융권은 2,000대 중후반이에요. 특판 같은 나와야 3,000대 초반 됩니다. 금리가 낮아요. 금리 낮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게 돈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코인이나 주식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이 꼬라박죠. 그렇게 해가지고 원금 다 까먹죠. 근데 1억 빚 갚는 분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빚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일반 서민이 빚이 1억이다. 그러면 보통 대출받은 곳이 모두 3군데 이상입니다. 소위 말하는 다중채무자. 아마 빚이 1억이면 대출받은 곳이 한 4군데 될 겁니다. 1금융권 3천, 2금융권 3천, 3천에서 2천, 그리고 4금융권 2천, 카드는 2천 이렇게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이 문제가 뭐냐면요. 1금융권도 금리가 낮지 않아 한 4, 5%는 됩니다. 2금융권도 한 6에서 8%인데 10% 되는 것도 있고, 예, 금리가 상대가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카드론 금리가 한 17에서 20%, 예, 엄청 세죠. 신용카드니까. 4금융이 한 15% 됩니다. 금리가 상대가 안 돼. 이게. 저도 빚 갚으려면 원금에 이자까지 같이 갚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 돈 많이 벌어야 돼. 평범 많이 벌어가지고 답이 없어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1억 돈을 모은 사람보다 1억 빚이 진 사람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서민이 목돈을 모은 사람보다 목돈 없이 빚만 진 사람들이 많아. 점점 옛날처럼 사람들이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하잖아요. 좀 그런 마인드가 뭐냐면, 저는 이 마인드가 서민들이 점점 몰락하게 만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은 서민이 뭐 월급 그 깨작깨작 모아서 뭐하냐. 어차피 신축 아파트 사지도 못하는데. 요즘 아파트는 굉장히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월급 받아서 뭐 내 집 마련도 못하는데 왜 힘들게 돈 모아야 되냐. 평생 벌어도 안 될 텐데. 이런 약간 패배주의 마인드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 서민들 좀먹는 거야. 돈은 집을 사거나 안 사고 모아야 됩니다. 신축 아파트 사거나 안 사고 모아야 돼. 사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진짜 이유는 뭐냐. 집 살려고 모으는 게 아니야. 그냥 집 사는 건 부차적인 목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나이 먹고 고생 안 하려고 모으는 거야. 나이 먹 급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노후 자금 때문에 돈을 모으는 거야. 이해되시죠? 왜냐? 우리가 직장에서 평생 일할 수 없고 나이 먹으면 돈도 할 일이 많이 생겨. 그런 걸 미리 젊을 때 대비하자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보면 그런 거야. 어차피 요즘 신축 아파트 엄청 비싼데 내 월급까지 택도 없다. 그러면 악착같이 돈 모으고 살지 말자. 뭐하러 힘들게 사냐.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 꽤 많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오래 버티기 가장 힘들다는 거죠. 오래. 왜냐 돈이 없거든 이게. 오래 이제 물가 비싸서 돈 나갈 일은 많은데 돈 들어갈 일은 많은데 막상 수직에 돈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혹은 여러분 직전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네, 앞으로 서민들이 서민답게 살지 못한 대가를 많이 치를 겁니다. 무슨 서민주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빚을 지는 겁니까? 겁도 없이. 겁도 없이 살았으니까 겁도 없이 산 대가를 치러야겠죠. 상당히 매울 겁니다. 아마 대가를 치르게 되면 못 일어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 상당수 인내하고 참으면서 모으는 것도 요즘 같은 좋은 세상에 진짜 힘든데 빚 갚는 과정은 피 빨리듯 괴롭고 갚고 나도 그 호성 세월이 진짜 허무하게 느껴짐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사실 빚 갚는 게 너무 고역이에요, 여러분. 돈 모으는 것도 사실 힘들지만 고역 정도는 아니야. 근데 돈 갚는 건 진짜 고역입니다. 예. 팩트로 말씀드릴게요. 빚 갚는 거는 일단 재미가 없어요. 낙이 없습니다. 그냥 뭔가 돈을 번다 느낌보다는 그냥 빚이 주는 거야. 빚 갚는 분들 보면 대부분 쉬는 날도 없이 그냥 일만 하거든요, 일만. 그거 너무 힘들잖아, 여러분. 어떻게 사람 일만 합니까? 주말에 쉬고, 뭐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 왜냐. 내 눈앞에 지금 원금이자 상환할 거 생각하면, 마음대로 못 쉽니다. 이제 빚이 있으면요,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머리나, 심장에 돌이 하나 박혀있어. 빚이란 돌이 탁 박혀가지고 술을 못 쉬게 만들어. 그래서, 좀 빚이 많은 분들 보면 공황장애도 있어요.
광장이고 불면증이 있어. 왜냐? 이 빚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잠자도 빚센가, 밥 먹을 때도 빚센가, 똥 쌀 때도 빚센가, 사람 만날 때 빚센가, 이게 없어지지 않아. 노르주처럼 이걸 많이 가지고 있어. 예. 지금 빚이 있는 분들, 빚이 좀 크신 분들은 머릿속에 뭐 주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사금융, 이게 머릿속에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암세포처럼. 그러면 건강도 안 좋아지겠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빚이 있으면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마음 편하게 삽니까? 자꾸 돌으면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리고 정상적 갚아도 힘들어요, 여러분. 빚이라는 게 절대 빨리 갚아지지 않습니다. 일반 보통 사람이 1억 빚을 갚으려면 정말 작정하고 쇠가 빠지기라도 한 6년, 7년은 걸려. 그러니까 정말 안 쓰고 안 입고 정말 일만 하면서 그렇게 빚 갚아도 6, 7년은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 할 분들이 많이 없어요. 네. 그렇게 정말 일만 하면서 독하게 살면서 빚 갚아 나갈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빚이 졌다는 것 자체가 멘탈이 그렇게 세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접근할게요. 억대 빚진 사람들이 멘탈이 좋을까? 근성이 강할까? 아니면 지금 1억 이상 목돈을 많은 사람들, 직장 오래 다닌 분들이 멘탈이 좋을까요? 후자 아닙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학교 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 멘탈이 좋을까요? 아니면 학교 생활 정 못해서 자퇴한 사람이 멘탈이 좋을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보통 빚진 사람들 열심히 살려고 했다고 하지만 다 뭐 인생 잘못 살아가지고 이상한 데 빠져가 빚진 사람들 많잖아. 뭐 도박 중독 아니면 코인 투자했다가 말아먹었다거나 주식 투자했다가 말아먹었다거나 아니면 뭐 현질 게임 했다가 말아먹었다거나 제가 그런 사람들 한두 명 많은지 아십니까? 그동안 사인하면서 굉장히 많이 했잖아. 억대 빚쟁이들, 뭐 코인 투자 빚쟁이, 주식 투자 빚쟁이, 사이버 도박 빚쟁이, 온라인 게임 현질 빚쟁이도 있습니다. 난 온라인 게임 웃긴 게 그걸로 억대 채무가 가능하더라고요. 예. 예전에 그 리즈 M으로 대기업 생산직인데 그동안 보나다고 다 까먹고 빚만 한 6천, 7천 진 사람이 있어. 아닌 것 같죠. 의외로 그 공장에 다니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돌이 분들 중에서 돈을 적게 버는 게 아닌데 이상한데 이제 중독돼 가지고 보나다 돈을 까먹은 케이스가 은근 많이 있어요. 현차도 있을 거야 아마. 예전에 뭐야 그 기아 자동차 저 화성운전 다닌 분들도 그분도 코인에 빠져가지고 1억 8천 손실 봐가지고 빚이 1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빚졌다는 것 자체가 그 지약간의 모태가 빚진 겁니다. 대부분이. 이건 변명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뭐 빚졌다. 이건 사실 본인만의 입장이고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말 안 믿어요. 왜냐 객관이 열심히 살았던 빚이 없어야 돼. 목돈이 쌓여야 됩니다. 뭔가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빚 갚는 건 상당히 고요. 그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또 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경기가 불황이잖아. 이 경기 불황의 문제가 뭐냐면 이 빚 갚아야 되는 분들이 발등에 불 떠진 게 일이 없어요, 이게 일이. 그러니까 보통 빚 갚는 분들은 본업 하나만 해가지고 못 갚습니다. 지금 연끌 하신 분도 일 하나만 해서는 연끌이 못 갚아. 그런 분들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대리운전, 쿠팡 센터, 아니면 이제 뭐 노가다, 아니면 배달 뛰어야 되는데 이걸로 잘 안 돼요. 네, 일이 없어. 왜냐? 다 뛰어드니까. 지금 처지 안 좋고 돈 없고 빚 있는 분들이 다 뛰어들거든요. 네. 나 같은 처지인 사람들이 많은 거야. 다 뛰어드는 거야, 이게. 원래도 많았는데 점점 더 많아지는 거야. 파이는 한정적인데. 그러니까 배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더 많았으면 더 많았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지금 일할 때도 없고 돈이 공한 사람도 많잖아. 배달은 어때요? 배달 장비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오토바이나 헬멧, 배달에 뭐 무드보호대, 예, 방한 도구만 착용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어렵지 않아. 노인분도 다 할 수 있어. 여자분도 할 수 있어. 다 뛰어드는 거야 이게. 예. 지금 배달 뛰어든 분들 중에서 뭐 먹고 살만하니까 배달하는 사람 없어요. 아 먹고 살만한데 왜 배달이 뜁니까? 이게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건데. 예. 근데 할 게 없으니까 하는 할 게 없으니까. 지금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원래는 막 뭐 미용 쪽 일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냥 하다가
그 배달에 뛰어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자기가 원래 일하는 버럭 가지고는 소득이 너무 적어가지고 얘가 진 빚을 갚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배달 뛰는 거야. 근데 배달로 해도 요즘에 빚 못 갚아요. 어떤 분 보니까 뭐 빚이 1억 5천인데 원금 갚지도 못해. 이자만 갚는 거야. 그럼 진짜 한숨 나오는데 정말 토 나와 이게. 내가 진짜 그래도 몸을 갈아가 일을 하는 건데 원금을 건들지도 못해요. 그럼 이제 빚이 안 주는 거야 이게. 다음 챗바퀴죠 이게. 어차피 몸 갈아서 일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일반사 버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근데 빚이 액수가 많으면 절대 당연히 갚을 수 없어. 그럼 일이라도 꾸준하게 많아야 되는데 일도 꾸준하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빚진 사람들 중에 아마 빚 갚는 것을 좀 힘에 겨워서 낙오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 낙오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잘난 거 없으면 빚 지면 안 돼. 해초에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왜냐? 일반 서민이 가진 내용은 굉장히 지극히 한정적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일을 해서 갚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어떤 건지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능력이 있잖아요. 대단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소비 같은 거 하지 말고 일 벌리지 마시고요. 그 빚 갚는 분들은 갚아야겠죠. 갚아야 되는데 건강 무조건 챙기세요. 잠은 꾸준하게 자야 돼. 먹는 거 잘 먹어야 되고 빚 갚는 분들이 있어도 밥 제때 먹어야 되고 잠 잘 자야 됩니다. 왜냐? 내가 빚 갚는데 몸이라도 안 좋아지면 끝입니다 진짜. 그래서 건강 챙기세요. 빚 갚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